요즘 언론을 보면 현기증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180도 입장을 바꿀 수가 있을까? 지금 레거시 미디어 중에 조선일보 빼고 나머지 매체들은 윤석열 하야를 강도 높게 주장합니다. 아무리 내란이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라고 하고,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 못한다 라고도 하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반란을 벌였고 게다가 실패했으니 이런 태도가 아주 놀랍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은 윤석열의 탄핵, 파면 분위기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장강의 물결 같은 이 대세에 아직도 꼼수로 돌파하려는 한심한 무례배들이 있다는 점은 유감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국민의힘, 특히 친윤 의원들입니다. 본회의장 집단 퇴장으로 윤석열 탄핵 소추를 무산시킨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가볍습니까? 이번에도 부결시키면 이제 국민의힘은 소멸의 위기를 고민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어제 성난 민심을 수습한다고 내놓은 게 내년 2월에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 초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서 5월에 대선을 치르는 그런 시간표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름도 잘 붙였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란범 윤석열이 앞으로 3, 4개월 숨죽이며 지내다가 자진 하야해야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안을 내놓을 때에는 아마도 당 소속 국회의원 보고 토요일 야당 주도의 2차 탄핵 표결 때 부결표를 던져달라라는 뜻을 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황당한 카드로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내란범을 구원해 주기로 뜻을 모을까요? 지금 당장 지역 사무실 밖에서는 성난 민심이 몰려와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문에다가 케찹을 뿌리는데요. 대자보를 붙이는데요. 조화를 갖다 놓는데요. 일단 따져보겠습니다. 윤석열이 당의 뜻대로 2개월 내지 3개월 후에 사퇴한다고 치지요. 그러면은 2개월에서 3개월 그 사이에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한 내란 혐의에도 불구하고 국군 통수권을 당신이 갖고 계세요. 이래야 한다는 건데, 아니 이런 모습은 어떡할 겁니까? 내란범한테 국군 통수권을 2개월 내지 3개월 더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선 후퇴, 직무 배제 이런 말은 정치적 선언일 뿐입니다. 아니 대통령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이선 후퇴, 직무 배제 그는 윤석열이가 이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믿음 속에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수틀려가지고 갑자기 계엄령을 발동하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선호달은 그런 불확실성을 감내하기엔 너무나 깁니다. 만약 그 기간에 계엄령을 재차 발동한다든지 또는 북한이 도발한다든지 군이 나서야 할 급변 사태가 벌어진다면 누가 명령을 내리고 누가 지휘할 겁니까? 당장 미국이 비웃고 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그런 체제가 한국 헌법에 부합한 조치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네, 미국 대사가 한국 장관에게 한국 헌법을 논하고 있어요.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한국의 정치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남의 나라 국무부 대변인이 남의 나라 정부 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을 신주 딴지처럼 여기는 보수 여당은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눈치고 할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냈고 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이 간밤에 구속됐습니다.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라는 특수전 사령관의 증언이 어제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탄핵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길게 따지지 않고 파면으로 인용될 것입니다. 자, 이런 미친 짓에 성난 민심을 무릅쓰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조선일보는 내란범 윤석열이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의힘의 질서 있는 퇴진, 야 웃기지 마. 난 그럴 생각이 없어.
나는 탄핵 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가서 열심히 다툴 거야. 그리고 돌아올 거야. 이 얘기한 거예요. 국민의힘 혼자서 냉수를 마신 꼴입니다. 자, 이 질서 있는 퇴진을 처음 이야기했던 한동훈. 꼴이 우습게 됐습니다. 그래놓고는 또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의 분노는 더 깊어질 것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탄핵을 막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탄핵 말고는 대통령 권한을 뺏을 방법이 없다.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신 분이 갑자기 또 입장이 바뀌셨네요. 뭡니까 이게 도대체. 한동훈 입은 뭐 이렇게 날마다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한 사람 맞습니까? 한 시성을 가지신 분. 한 사람 입에서 나온 얘기 맞습니까? 진정한 질서 있는 퇴진은 윤석열 권한을 신속하게 박탈하고 헌법과 법률이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대통령 대행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뿐입니다.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의 탄핵 또는 즉각 하야뿐인데 하야는 안 하겠다고 하니 탄핵이 당면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최민우 정치부장 칼럼은 아마 읽은 사람들, 보수정당 사람들 중에 읽은 사람들은 뼈가 아플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투에 패한 군인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퇴각할 수 있겠는가? 도망이라면 무릇 36개 주랭랑이다. 그렇죠. 손발 맞춰서 퇴각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이 계엄을 저지르고 여당은 소수에 불과하며 광장의 민심은 사나운데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 등이 권력의 순조로운 이양을 꾀한다? 사실상 초현실주의에 가깝다. 국민의 힘이 말도 안 되지만 이런 방안이라도 내놓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윤석열이 탄핵 파면되면은 탄핵 대통령 2연속 배출의 금자탑을 쌓는 정당이 되기 때문이다. 치욕이자 향후 우파의 집권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지지층 사이에서 팽배하다. 자, 그렇다고 만약 여기에 역행해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윤석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허울 뿐이고 실속도 없는 질서 있는 퇴진을 추구한다? 남은 기반마저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재명 당선이 결코 보고 싶지 않을 현실일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종 선고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심산이 이 질서 있는 퇴진의 핵심 의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람 잡는 수사 기소를 그동안 해왔는데 이걸 모두 정당하다고 보고 피선거권 박탈형을 사법부가 내릴 것 같습니까? 물론 한성진 같은 판사는 그 검찰 논리에 부화뇌동해서 튀는 판결을 내렸지만 지금 윤석열 곧 검찰 정권이 무너지는 마당에 그들의 장단에 춤출 판사가 있을까요? 게다가 상대는 전 국민 절반이 지지하는 압도적 1위 대선 후보인데 한성진 같은 판단을 3심까지 내린다면 민심의 반발을 사법부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사법부가 정의롭게 법리대로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사법부 판단이 언제 나오든 국민의힘은 관심 밖의 일로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 기소 결론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복불복이라고 한성진 같은 판사가 또 있겠지. 그 기대로 지금 이재명 죽어라 이렇게 구술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말 마지막 털끝만큼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윤석열이 탄핵되면 다음에 또 집권하고 싶습니까? 너무 과한 욕심 아닙니까? 아니 똥을 싸질러 놓았으면 치워야 할 거 아닙니까? 니들이 잘못했으면 심판받는 게 그게 정치 아닌가요? 국민의 선택 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집권하는 것은 그건 꼼수일 뿐입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돼야지 그렇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무리한 검찰의 수사 기소 그리고 사법부의 튀는 판결 이걸로 너희들이 또 집권하려고요? 국민의 선택 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야당 인사 체포할 생각하고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그 엄청난 꼼수가 바로 이번 내란 사태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도 다음 선거에서 존재의 기반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당장 토요일에 탄핵 압도적 가결로 윤석열과 손절하기 바랍니다. 서둘러 윤석열을 지운 정당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공당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보수든 진보든 민주공당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참여하고 쇄신하면
윤상현이 말한 1년 뒤가 아니라 1개월 뒤에도 국민이 마음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 1개월 뒤는 대선에서 니들이 지고 1개월 뒤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길 생각 하지 마세요.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양심적으로. 다음 대선을 잊고 윤석열을 잊고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건강한 보수 정당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믿는 입장입니다. 법 파괴, 민생 파괴, 이런 사악한 괴물의 모습이 아닌 약자에게 따뜻하고 질서에 민감한 건강한 보수 정당 말입니다. 이런 건강한 보수 정당이 내란을 획책할 수 있습니까? 대가리 박으세요. 일단 대가리 박고 시작합시다.